겨울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리는 그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커튼을 반쯤 내린 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 숨을 참고 숫자를 내려다보는 그 몇 초. 하린의 하루는 언제나 그 숫자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될 때 체중계는 58을 가리켰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그 숫자는 48이 되어 있었습니다. 10개의 숫자가 사라지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밥 대신 삶은 달걀과 방울토마토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고 물이 싫어지면 잠을 자러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줄넘기를 했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먹어라라고 하면 하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하리는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광대뼈가 조금 드러나고 턱선이 또렷해졌습니다. 옷걸이처럼 어색하게 솟아있던 어깨가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분명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면 볼수록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모습일 텐데, 분명 바라던 것을 이루었을 텐데,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한하린, 17살. 말수가 적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노트 귀퉁이에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하린을 가리켜 조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얌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린은 그 말들이 칭찬인지 아닌지 끝내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입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몇 킬로그램인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하린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대놓고 뭐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진을 찍을 때 살짝 비켜서는 친구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귀에 들어온 낮은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향한 말이 아닌데도 하린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이 쌓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자신감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린이 정말 원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새학기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린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치마 허리춤이 헐렁했습니다. 2달 전에는 빡빡하게 조여있던 자리였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도 함께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였습니다. 하린아, 너 완전 달라졌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같은 반수진이었습니다. 놀란 듯 크게 뜬 눈, 입가에 번진 미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귀는 그 말의 뒤쪽을 더 오래 들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겠지. 하린은 웃었습니다. 밝게, 자연스럽게, 오래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교실로 들어가는 동안 몇 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흘깃 보고 돌아서는 눈들, 작게 속삭이는 소리들. 하린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깨가 자꾸 안으로 말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며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아직 덜 녹은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봄이 온다고 했지만 아직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인정해 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아니, 또 다른 기준으로 재단하겠지. 두 목소리는 나란히 앉아 서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책상 위에 교과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새학기 첫날은 하린에게 무대가 아니라 심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는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칭찬은 때로 무기가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웃음을 머금고 있으며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척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닿는 순간 작은 생채기를 냅니다. 당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았을 때 그제야 쓰라립니다. 하리는 그런 말들을 새학기 첫 주 내내 들었습니다. 하리나,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줘. 진짜 어떻게 한 거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같은 반 지은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조금 덜 먹었어. 그것뿐이야? 운동은? 줄넘기 조금. 와, 대단하다. 나도 해봤는데 못하겠더라. 지은은 하린의 식판을 흘긴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린이 고른 것은 밥반 공기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국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눈이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을 떴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하린에게는 하나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저게 다야? 오후가 되자 이번엔 다른 말이 들어왔습니다. 하린이 살 뺐더니 성격도 변한 것 같지 않아?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그냥 걸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변하다니. 하린은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 유서연이 하린의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눈에 잘 띄는 편이었고 그만큼 자신이 눈에 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너 너무 말랐다. 아픈 건 아니지? 웃음이 먼저였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하린은 그 조합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괜찮아. 건강해. 진짜?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서.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서연의 눈이 하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이라기엔 너무 또렷하고 관심이라기엔 너무 차가운 것. 하린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먹어. 걱정하지 마. 하린은 먼저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손등에 기댔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너무 말랐다. 2달 전이었다면 누군가 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은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달랐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마치 자를 들이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선을 넘었어. 그 말이 하린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리는 주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샐러드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몇 점과 방울토마토, 드레싱 없이 포크로 천천히 젓다가 한 입 먹고 또 젓다가 식욕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리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빛 아래 드러난 얼굴. 턱선은 분명 예전보다 가늘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조금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맞을까? 소리 없이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자신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2달 동안 공들여 만들어낸 얼굴인데 원하던 모습에 가까워진 것일 텐데 그런데도 거울을 오래 볼수록 자신과 거울 속 사람 사이에 얇은 막 하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할인을 향한 것이었는데 어느 하나도 할인 자신을 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들 숫자를 보았습니다. 줄어든 부피를 보았습니다. 달라진 윤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본 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바꾸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긴 했습니다. 보여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달라졌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할인의 변화를. 그렇다면 할인은 무엇을 위해 그 2달을 보낸 것일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막연하지만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할인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온다고 했지만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은 채 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봄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기대어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반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2학년 3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먼저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 얇아진 어깨의 선. 사진 아래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엔 귀여웠는데 지금은 너무 말랐다 키읔키읔. 할인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아래로 채팅이 이어졌습니다. 키읔키읔가 하나씩, 둘씩 줄을 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가며 같은 글자들이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키읔키읔을 붙였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 채팅창은 가득 찼습니다. 할인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폰이 이불 위로 떨어졌고 화면이 잠겼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당겨 안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2달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줄넘기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 잠들지 못한 밤이 있었습니다. 체중계 숫자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국을 남겼고 반찬을 덜었고 밥을 반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서 덜 먹는 것.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키읔키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노력했는데 라는 말 뒤에 무엇이 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인정받아야 했는데, 달라져야 했는데, 좋아져야 했는데, 어떤 말을 붙여도 뭔가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을 뺐던 거야? 그 질문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이불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불 밖에서 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음이 이불 위로 작게 전해졌습니다. 하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채팅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키읔키읔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하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만 내밀어 폰을 더듬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채팅방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보윤. 하리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리나,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내가 좋아. 미술부 그리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었습니다. 키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어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보윤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미술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반이 달라졌고 이후로는 복도에서 마주쳐 가볍게 웃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이 밤에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6글자에서 하리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채팅방 사진을 올린 사람도, 키읔키읔을 단 사람들도, 서연도, 지은도, 그들은 모두 하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라진 것, 말라진 것, 변한 것.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이라는 말은 모습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숫자가 오든 어떤 윤곽이 오든 상관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리는 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방 안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책상이 스탠드 불빛,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 아까와 똑같은 방이었는데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끝에서 귀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리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술부. 그 단어를 떠올리자 오래된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미술부실은 작고 낡았고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보윤은 그 바람을 좋아했습니다. 팔레트를 들고 창가에 앉아 바람이 불면 눈을 감고 잠깐 멈추는 아이였습니다. 하리는 그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엇을 그리든 상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붓을 움직이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가 가장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리는 폰을 들어 보윤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마워 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았고 길게 쓰기엔 아직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두 글자만 입력했습니다. 응, 나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조용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는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딘가 아주 좁은 틈이 하나 열린 것 같았습니다. 빛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그냥 없어지기엔 또 분명하게 거기 있는 것.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채팅방은 아직도 울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누군가는 모른 척할 것이고 누군가는 슬쩍 볼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린에게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본 사람. 달라진 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린을 좋다고 말해준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밤을 아주 조금 다른 밤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틀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미술부실에서 바람이 불면 눈을 감던 보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하리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미술부실은 본관 건물 끝 계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온 뒤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문이 보일 때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오래 닳아 색이 바랜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깐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술부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부원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물감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이젤 몇 개가 구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물감 냄새와 목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중학교 미술부실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따라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습작들, 풍경화, 정물화. 그 사이에서 하린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자화상이었습니다.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술 수행평가로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보윤이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얼굴은 통통했습니다. 볼이 둥그렇고 눈이 작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만든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리는 그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입이 열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행복했었는데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이 움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할인 자신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볼이 부끄럽지 않았고 그 눈이 작은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면 좋았고 물감 냄새가 좋았고 붓이 종이 위를 지나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충분함이 사라진 것이.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보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올 것 같았어? 왜? 모르게. 그냥. 보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이젤 하나를 끌어다 세웠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그림들이 놓인 선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캔버스가 몇 장 쌓여 있었습니다. 붓도 있었습니다. 물감도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작은 캔버스 하나를 꺼내 이젤 위에 올렸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어떤 붓이 손에 맞는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뭉툭한 것, 납작한 것 말고 끝이 모인 것. 그것을 골랐습니다. 물감 튜브를 열었습니다. 팔레트 위에 짜놓고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대면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붓끝을 물에 담갔다가 살구빛 물감에 댔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보윤은 옆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잘 그려야 한다거나 그런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냥 붓이 움직이고 색이 얹혔습니다. 할인은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그대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을 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벽에 붙은 그 그림처럼 이유 없이 웃는 얼굴. 푸른색으로 배경을 깔았습니다. 초록을 섞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구빛으로 얼굴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볼을 조금 둥글게 했습니다. 눈은 작게 올라가게 했습니다. 닮았습니다. 벽의 그림과.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그림 속 얼굴은 과거였습니다. 지금 캔버스 위의 얼굴은 할인이 다시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눈 언저리에 따뜻한 살구빛을 올렸습니다. 입꼬리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눈끝에서 차오르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할인은 붓을 든 채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에서 사진을 보았을 때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지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고 싶지 않은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보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돌아보았습니다. 보윤은 할인의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 속 내가 진짜 할인이야. 난 그게 좋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보윤은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언제나 정확한 자리에 닿았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팔레트 위에 살구빛을 조금 더 짰습니다. 흰색을 섞어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얼굴의 볼 위에 아주 조금 빛이 닿는 자리를 표현했습니다. 손끝에서 색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푸른색과 초록이 배경에서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살구빛 얼굴이 그 위에 따뜻하게 놓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그림이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 오랫동안 그리지 못했던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숫자로 잴 수 없는 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거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린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창틀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보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 미술부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손을 봐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오늘 다 끝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내일 또 오면 됩니다. 모레도 오면 됩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가벼움이었습니다. 2달 동안 체중계 위에서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벼움이었습니다. 하린은 팔레트를 씻으러 일어섰습니다. 물감이 손가락에 묻어 있었습니다. 살구빛과 초록이 섞인 색이었습니다. 닦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두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복을 입고 나서다가 하린은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하다고 부르기엔 이른 온도였지만 더 이상 얼굴을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그 바람을 잠깐 맞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술부실에 다닌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날에는 갔습니다. 보윤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날에는 말없이 붓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색을 골랐습니다. 붓을 댔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서는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숫자가 없었습니다. 평가가 없었습니다. 하린은 그 시간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색을 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다 보면 체중계 생각이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잊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녁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하린은 그날 작게 웃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유서연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목소리가 앞서는 아이였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린아, 너 요즘 완전 언더독 히어로 같은 느낌이다. 인기 많겠네?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빈정거림과 칭찬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의 하린이었다면 그 말의 무게를 재느라 잠깐 굳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빠르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린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난 나를 되찾았으니까. 꾸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이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할인에게 사실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할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흔들림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인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겼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학교 길이었습니다. 보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교문을 나서면서 보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거 아니야. 그래, 응. 보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금 있다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분회 전시 준비 시작하는데 너 그림 내도 되겠다. 내 거를? 응. 내가 요즘 그리는 것들 괜찮잖아. 할인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전시라는 말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본다는 것, 평가한다는 것. 옛날이라면 그 생각에 먼저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억지 수락도 아닌 진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보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흘러들었습니다. 나뭇잎이 아직 다 나지 않은 가지들이 빛을 걸러냈습니다. 할인은 그 빛의 무늬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색을 골랐습니다. 저 빛을 그린다면 어떤 노란색을 써야 할까? 그냥 노란색이 아닌 조금 흰빛이 섞인 것. 거기에 살구를 아주 조금.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났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떠주었습니다. 한 공기 가득. 예전이라면 밥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할인은 그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맛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요? 응. 뭔가 편안해 보여. 할인은 숟가락을 들고 잠깐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해 보인다는 말이 처음 듣는 말 같으면서 오래된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그냥 웃었습니다. 맛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몇 달 전부터 매일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은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더 이상 무언가를 재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오늘도 예쁘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거울 속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일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한다는 것이, 하지만 몇 번 해보고 나니 어색함보다 다른 것이 먼저 왔습니다. 작고 단단한 것이 가슴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수도꼭지를 잠그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방학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서던 아침, 커튼을 내린 방, 배가 고픈데 물을 마시던 밤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멀리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곧장 오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할인에게는 이 길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체중계 위에 숫자를 거쳐서, 채팅방의 사진을 거쳐서, 미술부실의 물감 냄새를 거쳐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빠릅니다. 숫자로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할인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신을 믿는 마음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마주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데 겨울 한철이 걸렸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아직 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미술부실에 가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아온 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흘러든 빛, 어머니의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던 김, 보윤이 바람에 눈을 감던 모습, 살구빛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노란색을 더하고 아주 조금 초록을 얹으면 봄의 색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색들을 머릿속에 펼쳐놓은 채 잠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남겨진 눈빛은 그날 밤 내내 조용히 빛났습니다.